8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보시면 재해위로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재해위로금.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도중에, 그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도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의 주체는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한 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 위탁에 의한 경우죠. 위탁. 그쵸? 위탁에 의해서 직업능력개발 실시하는 경우인데, 위탁에 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누가 재위로금을 부담할 책임을 집니까? 위탁자. 그렇죠? 원칙적으로 위탁자인데 예외적으로 뭐였어요? 위탁받은 자의 시설물들의 결함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재위로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맞죠? 근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가 뭐였습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 굳이 이런 재위로금을 부담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이 다 됩니다. 재해보상금이요. 그렇죠? 따라서 중복, 이중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 몇 번입니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훈련생이 그 훈련 중에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렇죠? 재위로금이 아니라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오시죠. 83번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쉬운 문제죠.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줘야 된다. 90일 맞습니까?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죠? 왜요?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2014년 들어서 법이 개정이 된 거죠. 나누어서 원래는 90일 연속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유산의 위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뭡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낙태수술입니다. 낙태수술.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유사산 휴가 부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됩니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되는데 유사산 휴가에 부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 모자보건법에 의한 일부 규정에 의한 것들, 즉 뭐 예를 들어 성폭행 등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에 인공 임신 중절 수술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또 유사산 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인공 임신 중절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넘어오시고요. 84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족